반갑습니다. 독해학교입니다. 영문법의 핵심 원칙과 규칙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문장 작성 방법을 알면 해석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I ate an apple. 문장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문장에는 여러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습니다. 문장 작성자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여러 개의 단어를 나열해 두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간다면 저 문장의 의미를 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해석 방법이 명확히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떠올린 해석 방법이 맞는지만 이번 레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해석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더하기 전에 문장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옥스포드 사전은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A set of words that is complete in itself, typically containing a subject and predicate, conveying a statement, question, exclamation, or command, and consisting of a main clause, and sometimes one or more subordinating clauses. 문장의 정의에 포함된 다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A set of words that is complete in itself. 단어를 조합해서 완성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문장이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완성된 내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엄마 밥.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고프니 밥을 달라는 이야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용이 명확하게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위의 문장의 정의에 따르면 문장은 아닌 셈입니다. 뒷부분은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문법 규칙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해왔다면 눈치챘겠지만 문장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을 모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법 규칙에 따라서 내용을 완성한다 쯤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전달하려는 완성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를 조합하는 방법은 문법을 자세히 몰라도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을 추측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I ate an apple.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이라면 단어의 미조합만으로 상식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나 먹었다. 사과. 나는 사과를 먹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을 다음의 문장에 적용해보면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일 수 없습니다. 문장 작성자는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에 따라 전달할 의미에 맞는 단어들을 선택하고 규칙에 맞게 배열했을 거예요. 특정 단어가 담당하는 기능, 단어의 배열 규칙,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에 관한 규칙, 2개 이상의 단어가 조합되어 하나의 단어처럼 내용을 표현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 단위에 관한 규칙, 단어가 사전에 수록된 모습과 다른 형태를 취할 때 표현하는 내용 등 많은 규칙들이 사용되었을 겁니다. 문장에 포함된 각 단어에 대해서 이런 규칙들을 일일이 따져서 적용하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조합하는 해석 방법은 사실상 적용하기도 힘들고 옳은 해석 방법도 아닙니다. 문장 작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대원칙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내용 작성 방법과 해석 방법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빠뜨린 내용은 문장의 정의에 있는 바로 앞부분 내용입니다. A set of words that is complete in itself. 혹시 문장의 정의를 보여주고 완성된 내용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준 문법책을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문법 수업에서 문장의 정의에 따라 완성된 내용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나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내용 때문에 여러분의 문법 학습과 해석 능력이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은 안타깝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영어는 수러로 사용된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문장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수러를 완성하는 방식, 즉 완전한 수러는 동사마다 일일이 규정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이 동사를 암기할 때 이 방식도 함께 암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Children happily perform the nutcracker at Christmas. 추가 내용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져도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했다는 내용을 표현할 뿐입니다. 거기에 공연 주체에 관한 정보가 추가된 것이 이 문장이 전달하려는 근본 내용입니다. Forms of dense contain recognizable elements. 추가 내용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져도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표현할 뿐입니다.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주체에 관한 정보가 추가된 것이 문장이 전달하려는 근본 내용입니다. The productions of Giselle reflected a skillful collaboration between choreographer, designer, and composer. 추가 내용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져도 협력의 바탕을 둔 것이다라는 내용을 표현할 뿐입니다. 협력을 반영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가 추가된 것이 문장이 전달하려는 근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도 결국 어떤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표현할 뿐입니다. 믿기 시작한 주체에 관한 정보가 추가된 것이 문장이 전달하려는 근본 내용입니다. 수러의 완성된 의미, 즉 완전한 수러의 주체 정보를 더하는 것이 문장 작성 방법이므로 해석 방법 또한 문장 작성 방법에 따라서 완전한 수러의 의미의 주체 정보를 더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러가 표현하는 법 시제태 정보를 더하고 주어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수러를 통해 확인해서 표현해주고 수식어가 더해주는 정보를 적절하게 추가해주는 것이 해석 방법의 전부입니다. 철저하게 문장 작성 방법 혹은 문장 내용 구성 방법의 바탕을 둔 해석 방법입니다. 문법을 공부할 때 그리고 단어를 암기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빠뜨렸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문장 작성 방법을 제대로 알면 해석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구체화되어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장도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 학습과 해석 방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문법은 해석책의 챕터 0에 포함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전치사구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했더니 전치사구 안에 분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분사구는 다시 관계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치사구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관계절까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법을 배울 때는 각각을 분리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문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섞여서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독해를 해야 하는데 문법을 다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하거나 문장 패턴 또는 특정 표현 중심 암기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글쓴이는 내가 암기한 표현이나 문장 패턴을 그대로 사용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석 포기자, 그래서 독해 포기자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살펴본 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독해 학교